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요양원 창업, 특히 10인 이상 정원으로 시작을 하시려면 자가 건물이나 신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건설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구조를 위해서는 좋은 규모 그리고 좋은 구조로 오픈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생기는데 이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금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 창업 시에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세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요양원 투자할까 말까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다룰 부분은 요양원 창업의 정부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원은 자가 건물에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 시설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부나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요양원 경영 지원을 진행을 하면서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라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자 단계에서 국가 지원금이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되기 위한 적절한 조건, 시설을 완비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지정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장교양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 그중에서 1등급, 2등급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제공하는 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 시설의 경우에는 오픈 전 요양원을 갖추는 단계까지는 대표님께서 가진 자본과 대출 등으로 초기 투자를 모두 다 끝마치고 서비스까지 완전히 제공한 이후에 공단에다가 돈 좀 주세요. 저희가 서비스 이렇게 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그제서야 준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복지법인 등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 요양원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개인이시거나 또는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 요양원 투자를 위한 영리법인의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지원금을 중소기업에서 생각을 하면 초기 창업 지원금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뭐가 있냐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금에 선정이 되어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투자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이 되고요. 따로 시설 투자 비용은 투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공단의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여러 번 해보고 우리 대표님들 오픈하셨을 때도 많이 문의를 해봤는데 요양원의 신축을 위한 자금을 문의를 해보면 관련 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번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고 살펴보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요양원을 창업을 하고 대표님이 추후에 폐업을 진행을 하셔도 남아있는 요양원 건물이나 땅은 누구 거예요? 대표님이나 해당 기업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맥락의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아무튼 아쉽지만 요양원 창업 초기에 우리 투자 자금에 있어서 물론 지원금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개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설비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양원 오픈할 때 혜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원 신축시나 창업 시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서 요양원은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2년 이상 요양원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면 이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이 관련 사항과 주의할 점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상을 제가 한번 이슈했었던 거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무튼 요양원 창업을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가 된다. 그 외에 다른 혜택들도 있지만 일단 가장 큰 혜택이에요. 몇 천만 원 이상 일반적인 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혜택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지원금도 없는데 요양원 창업 시에 그 많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본, 대표님의 개인 자본, 그리고 플러스 대출 또는 다른 분들한테 받는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자기 자본은 사실 대출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양원 창업에 대한 자기 자본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의 최대 80%가 넘는지 이 부분을 지정심사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니까 대출액이 80%가 넘지 않도록 어차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대출을 진행해보면 기존에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80% 한도 내에서 뭐 일반적으로는 한 70% 범위 내에서 은행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따른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따로 운전자금까지 이 담보대출로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PF 대출로 보통 진행을 많이 하고요. 상가를 구입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0%에서 30% 정도는 개인 자금으로 이 시설 자금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죠. 추가적인 운영 자금이나 직기 비품, 구입 자금, 차량 자금, 초기 인건비, 이런 뭐 홍보비 이런 것들도 다 개인 자금으로, 대표님 자금이나 법인의 자금으로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인 시설을 예를 들어보자면 정원 한 명당 보통 어르신한테 필요한 면적이 7.15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8인 정도면 한 200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한데,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14억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토지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도 20%에서 30%인 2억 8천만 원에서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14억 정도 중에 한 20% 30% 2억 8천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운영자금, 그리고 직기비품, 차량 자금 등이 추가로 필요해서 4억에서 6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 돈을 한 번에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자금 플러스 운영자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정원별로 투자금은 얼마인지 뭐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인원별로 수익구조를 제가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수익구조, 괜찮은 수익구조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저희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셔가지고 참조를 하시고, 추후에 정원 1명당, 우리 요양원은 정원 1명당 얼마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된다, 뭐 대출은 얼마가 들어갈까, 한 번 더 제가 따져보고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양원 초기 창업 혜택 및 지원금은 세금 감면 말고는 어렵다. 결국 토지 및 시설 자금에 대한 자부담과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 자금만 고려하면 안 되고 운영 자금도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 생활비도 사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자부담 같은 경우에도 신용이나 다른 담보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 자체가 계산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